자, 그럼 다항식 말고요. 그 다항식 말고도 여러 가지 식이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건 아닌데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비선형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주 임의의 형태를 가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릅니다. 다항식은 아닌데요. 임의의 형태를 가진 비선형 방정식을 그냥 fx라고 하고 그 fx는 0이라는 이런 식의 근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0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fx의 값이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프상에서 fx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값이 바로 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fx의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이 fx의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 0 보이죠? 여기가 0입니다. 자, 여기 y는 0에 해당되는 x축이죠. 이 자리가 x축입니다. 자, 이 x축,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x축을 관통을 합니다. 즉, 두 지점에서 만나죠. 요 지점. 즉, 요 자리가 뭐냐면 fx는 0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즉, 0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요 값.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두 개의 장소에서 0과 만나는데 이 두 개가 바로 근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래프를 봤을 때 fx는 두 개의 근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x 값이 얼마냐, 또 여기에 해당되는 x 값이 얼마냐, 이것만 우리가 알면은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매트랩에서 이 근을 구하는 원리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함수를 쓰면 됩니다. 아주 뭐 간단한 그 f0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뭐 함수 보통 f라고 표시를 하죠. f가 제로가 되는 값, 즉 fx는 0, 보통 이게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f가 제로가 되는 값을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0라는 함수 안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펑션, 그러니까 진짜 그 함수 있죠? 함수식을 써주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네, 함수식을 써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x0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써놨습니다. 근을 찾을 어떤 초기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 매트랩에서는 이 f0를 계산할 때, 어떤 막 우리처럼 사람처럼 펜을 들고 푸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탐색을 합니다, 탐색.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 하고 일단 처음 시작은 어디선가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시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야,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해서 막 이렇게 근이 얼마일까 찾아가지고 0 됐다. 그럼 여기가 근. 이렇게 출력을 내는 거거든요. 즉 이게 탐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어디서 해라라고 지정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요 x0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초기 값 주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f0, 그 다음에 펑션이 함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범위로 줄 수가 있어요. x0하고 x1 사이에서 찾아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약간 좀 잘못 썼는데 x0 음수, x0 양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이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가 x0고 여기가 x1이면은 여기는 x1의 어떤 함수 값은 여기 음수잖아요. 음수. 그쵸? x1의 함수 값은 양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x0와 x1을 이렇게 돼 있는데 x0를 여기 x1을 여기에 해서 둘 다 여기 이렇게 하면 함수값이 둘 다 양수가 되잖아요. 둘 다 양수. 요거는 하지 말고 자, 요렇게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약간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이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냥 그 값을요, 아무 값이나 넣으면 지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예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다음 방정식의 근을 F0를 이용해서 구해라. 자, 식 한번 보세요. 뭐 sin x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 손으로 풀어라. 손으로 못 풀죠. 예, 못 푸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못 풉니다. 자, 이것은 매트랩으로 우리가 풀 수는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그 방정식은 이런 형태거든요. fx는 0 이런 꼴이에요. 이쪽에 어떤 식이 들어가고 그거 이퀄 0으로 놓고 이쪽 부분을 쓰는 게 우리가 방정식인데 지금 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뭐 2분의 1 x 더하기 sin x 더하기 10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하고 는 0 이게 지금 아니죠 현재. 한쪽에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 2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줘 가지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어떤 fx는 0 이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입력하면 돼요. 자, 프로그램 보시죠. 명령창 보겠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F0는 하고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 놓고 써주시면 돼요. 자, 작은 따옴표 하고 0.5 곱하기 x 더하기 sin x인데 여기 sin 다음에 d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이 각도를 그 디그리 단위로 쓰겠다라는 거죠. 뭐 90도, 100도 이런 식으로요. 도 단위의 각도를 쓰겠다. 그래서 d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0.1 익스포넨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은 0에서부터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옆에 한번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0에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x는 0이라면은 x가 여기가 0이짜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막 찾아요. 자, 이쪽으로 지금 찾은 모양입니다. 쭉 찾아서 가봤더니 여기가 네, 근이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3.6623이 나왔어요. 3.6623.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부분은 똑같습니다. 부분은 똑같고요. 이번에는 초기 값을 10을 줬습니다. 10. 초기 값. 10은 어디냐면 그래프에서 보죠. 이 자리예요. 여기가 11대죠.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쭉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 자리가 근에 해당되는 자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값이 얼마냐면 3.8611이었어요. 이렇게 근을 초기 값에 따라서 근을 다른 값을 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좀 이상한 짓을 해보겠습니다. F0 하고요. 이번엔 초기 값을 100을 줬어요. 예, 그래프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근에서 먼 곳을 줬죠. 그랬더니 지가 찾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나 봐요. 그래서 뭐 구간 탐색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를 확인하거나 다른 값으로 다시 시도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을 뭐 줘야 되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하나 보세요. 여기 NaN이라고 나왔거든요. NaN. NaN은 not a number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숫자도 아니고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뭐 계산 못하겠다. 이럴 때 보통 NaN이라는 not a number라는 것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근을 초기 값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를 어떻게 줬냐면요. 마이너스 4, 7 이렇게 줬어요. 마이너스 4, 7. 자, 마이너스 4, 7인데요. 마이너스 4일 때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4일 때가 요 자리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죠. 함수 값이요. 그 다음에 7도 보세요. 7도 보니까 여기거든요. 이것도 역시 플러스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둘 다 플러스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오류가 발생함, 네,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간 끝점의 함수 값은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다르게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4와 0이에요. 자,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똑같고요. 0일 때 한번 보죠. 자, 이번에 0일 때니까 0은 여기거든요. 아, 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게 줬더니 이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는 근을 찾았고 그게 마이너스 3.6이고요. 자, 또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이번에 0과 7을 줬습니다. 0과 7은 여기죠. 자, 여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답은 마이너스 3.861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넣으면 플러스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해보면 되냐면요.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먼저 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봐요. 예, 그래프부터 조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내가 요쪽 근처에서 뭐 하나 근이 있겠고 요 근처에서 근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구간을 정해서 찾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어디서 대충 근이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F0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함수 fx를 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처럼 그냥 함수식 자체를, 그러니까 f0라는 함수에 여기 식 자체를 뭐 0.5, 뭐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식을 바로 fx를 바로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익명함수라든가 인라인 함수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f를 인라인 함수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인라인 함수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함수 내용을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그걸 f라고 지정했습니다. 자, 또는요, fh 이렇게 그 핸들 익명함수로 이렇게 at 마크를 하고요. x라는 게 변수인데 그 x라는 변수의 함수는 이 내용이다. 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익명함수와 인라인 함수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앞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그냥 똑같아요. F0 하고 여기 F. 자, 이 F는 이거죠. 네, 인라인 함수로 지정한 거. 자, 10, 초기 값을 10으로 해서 찾아라. 네, 답이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요게 F0하고 FH. 요게 FH라는 건 요 익명 함수죠. 요 익명 함수에 10을 넣어서 해라. 예,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다른 것도 또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직접 함수를 그 fx를 그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익명 함수나 세 번째 뭐 인라인 함수 이렇게 쓰는 법이 있습니다. 셋 중에 어떤 걸로 써도 답은 나오는데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래 이제 참고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매트랩에서는 저게 다 되는데요. 우리 옥타브에서는 익명 함수나 또는 인라인 함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F0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뭘 집어 넣어주잖아요. 식을 바로 집어 넣으면 옥타브에서는 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타브에서는 반드시 익명함수나 인라인 함수 형태로 입력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미분입니다. 미분, 적분 머리 아프죠. 네, 매트랩에서는 미분, 적분도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항식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공식을 아마 예전에 막 열심히 외웠을 텐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지금 뭐 말씀드릴게요. 자, AN에 XN을 뭐 미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x 제곱을 미분해라. 자, 미분하면 일단 요 2가 앞으로 나와서 6x에 그 2가 이제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1승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x의 5승을 미분해라. 그럼 요것은 5
x의 4승 뭐 이런 거 외웠었잖아요. 네. 자, 요게 이제 미분하는 다항식의 미분 공식인데, 자, 이걸 매트랩에서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이제 세 개의 박스로 된 걸 보시면요. 폴리 der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폴리라는 건 다항식에서 붙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der은 그 영어로 미분이 이제 디리버티브거든요. 미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글자를 따서 der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알 다항식을 미분해라. 자, 여기 p라고 돼 있는데 p는 뭘까요? 네. 앞에서 나왔던 거와 똑같이 개수 벡터입니다. 자, 개수를 집어넣는 벡터. 자, p라는 개수를 가진 그런 다항식을 미분을 해라. 그럼 미분 결과는 여기 d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쉽죠? 네. 자, 매트랩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만 하는 거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폴리 DER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쓰잖아요. 그럼 얘는 P1 곱하기 P2 두 개를 곱한 것을 미분 계산을 해줍니다. 네, 물론 뭐 내가 그냥 그 전에 미리 곱셈하고 그리고 다시 미분 두 번 해도 되는데 두 번 하기 귀찮으면 요 폴리 DER 해갖고 컴마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눈 거 미분 계산할 때는 폴리 DER하고 P1, P2 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내가 받을 때, 즉 그 출력을 이렇게 두 개로 지정을 하잖아요. 두 개로 지정하면은 얘는 P1 나누기 P2의 미분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입력되는 건 똑같은데 결과 출력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받으면 곱셈을 미분한 결과를 나눠주고요. 이거는 폴리노미알을 나눗셈 한 것의 미분을 계산해 준다는 거. 예, 좀 약간 특이하게 돼 있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길게 할 것 없이 예를 보죠. 자, 미분을 구해라. 요렇게 된 다항식이 있는데 얘 미분을 구해라. 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거 한번 잠깐 보죠. 이겁니다. 자, 요걸 x로 미분을 한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이게 3이 이쪽 앞으로 와서 3, 4, 12, 12가 되고 x의 3이었으니까 2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또 앞으로 곱해져서 2, 9, 18이 되고 2가 여기 1승으로 돼서 남고 그 다음에 7x니까 요거 x가 미분하면 이거 없어지고 7만 남죠. 그리고 이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런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컴퓨터 하는 걸 보시죠. P는 4-9, 7, 4. 네. 개수죠. 개수를 D하고 폴리 DER P를 했습니다. 미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12-18, 7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12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7이란 거죠. 네. 우리가 손으로 한 것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곱셈, 나눗셈의 미분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P1은 이식, P2는 이식인데요. 이것을 곱셈한 거 미분해라 라고 하면 옛날에 이 계산을 했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혹시 하다가 틀려가지고 뭐 숫자 틀리면 너 틀렸어 이렇게 되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P1은 141, P2는 15입니다. 자, 폴리 DER하고 P1, P2인데 중요한 것은 출력을 D라는 하나의 벡터로, 하나의 변수로 출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P1 곱하기 P2를 미분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3, 18, 21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죠? 다음, 이번에는 n과 d라는 두 개의 변수로 출력을 받았고요. 폴리 DR하고 P1, P2입니다. 이것은 P1 나누기 P2를 미분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n은 1, 10, 19가 나왔고 d는 1, 10, 25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n과 d는 우리가 나누기 한 거를 보통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거 분수 형태로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d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 10, 19의 의미는
x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9, 10x죠. 10x 더하기 19입니다. 나누기 요 밑에 거 이거 여기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분수 형태로 즉 요겁니다.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곱셈과 나눗셈의 미분 굉장히 이것도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적분입니다. 적분. 네. 여러분들 뭐 미분 적분이 제일 귀찮고 까다롭긴 한데 매트랩에서는 적분도 아주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 식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적분값을 구하시오. 네, 1번 y는 1부터 3까지 적분하고 x 뭐 익스포넨셜 x dx 뭐 사인 어쩌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손으로 계산해라.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풀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죠. 매트랩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한두 줄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손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계산 못해요. 예, 나도 못합니다. 예, 컴퓨터로는 할 줄 아는데 손으로는 계산 못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손으로 굳이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 매트랩에서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이것도 좀 그래프를 좀 봐야 돼요. 자, 적분이라는 게 자, i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고 그걸 이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 fx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에서 a와 b 사이의 면적이 바로 이 적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fx 그래프를 그렸어요. fx 그래프를 그렸는데 a부터 b까지 적분해라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요 공간 있죠. 이거. 이 면적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게 바로 적분입니다.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매트랩에서 직접 무슨 그래프를 그리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 함수를 하나 쓰면 되는데 그 함수가 계산되는 원리가 저 그래프에서 이제 면적을 구하는 것과 이제 똑같다. 그래서 그냥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매트랩에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적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함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몇 개만 알면 돼요. 먼저 이제 쿼드라는 함수, 쿼드, QUAD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 이름도 복잡합니다. 적응형 심슨 메소드라는 어댑티브 심슨 메소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얘기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것만 알면 돼요. 적분 구할 때 적분 값은 QUAD 펑션 이 펑션 부분은 앞에 그 미분하고 똑같아요. 예. 그 F0 우리 저기 F0에서 미분이 아니고 F0에서 이렇게 여기다 뭐 집어넣고 초기값 주고 했잖아요. 요거 여기 넣는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함수 부분에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 넣어주면 되고 자, 이 A, B는 뭐겠습니까? A부터 B까지 계산하라는 거죠. 즉 우리가 적분 계산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다면 요걸 우리가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A부터 B까지 여기 A, B고 여기 fx 부분은 이제 함수로 바꿔서 여기 펑션이란 부분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적분을 계산할 때는 쿼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한번 보면요. 그 펑션 부분은 문자열로 입력하거나 그 F0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라인 함수나 익명 함수로 정의하면 된다. 또는 만약에 내가 아주 복잡한 함수여서 파일에다 써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 M 파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그 파일 이름을 써줘도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한 함수를 쓰진 않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문자열로 입력하거나 인라인 함수나 익명 함수로 F0와 같은 상황으로 하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코드 함수 이용해서 요런 게 있는데 이걸 1에서 3까지 적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y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의 2의 x, dx 구해라 이거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요 함수 부분만 보시죠. 인라인으로 이번엔 정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돼요. 저기 익명 함수로 해도 되는데 먼저 인라인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인라인 함수로 정의하는데요. x에다가 익스포넨셜 x를 곱했어요. 자, 이때 곱할 때 이렇게 네, 그 x가 벡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도트 연산자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걸 ftn이라는 그 변수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드 ftn 1부터 3까지 그걸 i라는 변수에 넣어라. 계산했더니 40.1711이 나왔어요. 끝입니다. 자, 요 적분 값은 이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두 줄로 저 긴 시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쿼드 함수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우리 그 쿼드 다음에 L자가 붙어 있는 쿼드 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적응형 뭐 로바토 메소드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느냐? 이게 약간 그 미묘하지만 약간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또 정밀도 같은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은 어떤 함수일 때는 요 방법을 쓰는 게 좋고 어떤 형태의 함수는 저 방법을 쓰는 게 좋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요. 지금 뭐 이 책에서 또는 뭐 여러분들이 다룰 정도의 내용에서는 사실 똑같은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그런 수치적인 장단점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법 보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코드 대신에 코드 L이라고만 써주면 되고요. 뒷부분은 앞에 코드인 경우와 똑같습니다. 다만 안에서 그 매트랩 내부에서 계산하는 알고리즘만 이제 달라질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0에서 2까지 계산해라. 즉, 자, 인테그랄, 자, 요거 2 플러스 사인 x에 x에다가 dx인데 이걸 0에서 2까지 계산해라.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 보시죠. 이번에는 @마크를 사용해서 인라인이 아니고요. 익명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ftn은 그 익명함수 기호 x라는 변수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x 나누기 2 플러스 사인 x다. 네, 그리고 적분 계산했습니다. QUADL 했습니다. 그리고 FTN 써주고 0부터 2까지 답이 이거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 실습을 해보실 때 나 그러면 코드 L 말고 그냥 코드 썼을 때도 똑같은 답이 나오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공부가 돼요. 네.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면 꼭 책에서 나와 있는 예제만 해보지 말고 조금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게 실력 향상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네요. TRAPZ라는 트라페조이달 그 메소드라는 건데요. 이거 사다리꼴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사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입력 인자로 이제 함수를 받지 않고 그 요거는 함수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적분 구간에서 x 벡터하고 x에서의 함수값을 가지는 벡터를 입력 인자로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를 정확하게 몰라요. fx 꼴을 이걸 잘 몰라요. fx 꼴을 모르고 뭘 아냐면 나는 이런 데이터들만 아는 거예요. 그 그래프만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그래프. 그래프 형태만 아는데 식은 몰라. 자, 이럴 때 쓰는 게 trapz라는 그 함수고
이때 이제 여기에 x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x1, x2 뭐 쭉 해갖고 이제 x 뭐 n기 있고 여기 x1에 해당되는 이제 y1, y2 거기 해당되는 이 값들이 있겠죠. 이게 다 숫자들이겠죠. 요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여기 x, y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 그래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이 얼마다. 이거 적분값이 얼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네. 자, 이거 보시죠. 자, 요거 이제 사실 좀 식이 나와 있긴 한데, 이 식을 바로 그대로 이용하진 않습니다. 자, 보면, TRAPZ, 트라피조이달 방법을 이용해서 1, 2에서의 적분값 구하라 그랬는데, 식은 이래요. 자, 식은 이런데, 우린 지금 이 식을 모른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 식을 모르고, 이 식으로 나오는 데이터만 알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자, 프로그램 보시죠. 일단 x를 린스페이스에서 1부터 2까지 100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즉 x 값이 1부터 2 사이에서 여기 쭉 이러겠죠. 100개. 예, 100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y는 우리 뭐 x에다가 로그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 y도 100개의 그 y 값이 나올 거예요. 요식 계산으로 인해서요. 자, 그리고 이 xy 데이터를 가지고서 너가 그럼 여기 있는 적분값을 계산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trapz x, y를 줬습니다. 그때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을 모르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 트라페조이달 메소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있는 x, y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냥 무조건 x, y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는 이 방법으로 트라페조이달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